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정수 착각수의 웅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속수로 이루어지는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속수라는 게요, 좋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속수를 두면 그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정수에 등장하는 속수는요, 상당한 노림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응수를 신중히 해야 됩니다. 자칫 경솔히 응수해가지고 졸지에 망해버리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일단 침착하게 응수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침착하게 응수하는 그런 대응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목정석으로 나타나는 함정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이 속수가 두점머리를 맞는다든지 빈상가를 두면 아주 괴롭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그런 것을 감수하는 그런 속수를 지금부터 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목정석의 한 변화인데요. 지금 백이들 차례입니다. 지금 백이들 차례인데 보통은 이렇게 띄는 게 맥이고 정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뜻밖의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수를 당하면 흑으로서는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러나 흑은 일단 이렇게 두점머리를 두들겨서 전혀 걱정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다음에 이렇게 빈상각까지 둡니다. 두점머리를 맞고 빈상각까지 두기 때문에 정말 모양으로서는 최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가 만만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게 되고요. 계속해서 밀어가는 게 기세인데요. 다음에 젖혀서 호구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호구를 치면 이제 단수를 치고요. 다음에 바깥쪽에 흑의 약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흑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음이 문제인데요. 일단 흑이 두터운 세력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는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백이 붙이는 수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 수를 당하면 이 석점이 아주 괴롭게 됩니다. 이 수를 붙였을 때 젖히는 게 제1감인데요. 다음 호구를 치면 단수를 치면은 받아주고요. 다음에 있게 되면 끊겨서 안 됩니다. 끊겨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를 치는데요. 여기서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면 흑이 수상전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고 매개치고요. 있게 되는데 촉촉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강을 해야죠.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요, 이 수상전은 흑이 수가 한참 부족하죠. 이렇게 치중해서요, 바로 죽게 됩니다. 붙인 순간에 젖히면 호구를 쳐서 흑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흑은 다른 응수가 없을까요? 다른 응수를 한번 살펴보죠. 이 장면에서 젖히니까 호구 쳐서 바로 죽어버렸는데요. 여기를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끼우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음에 백이 늘게 됩니다. 늘면 맞게 되고요. 젖히게 되는데요. 이 수상전이 또 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다음에 이렇게 넘자고 하고요. 이렇게 빠지면 백이 이곳 집을 없애가지고요. 백은 집이 있고 흑은 집이 없기 때문에 흑이 이 자충을 다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유가무가로 죽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밖으로 받아도 흑이 죽고요.
끼워 이어도 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 붙인 장면에서는 이미 흙이 이 흙 석점을 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여기 두터운 세력을 만들었지만 이 석점이 죽어버리면 흙이 아무것도 아니죠. 실리도 크고요. 흙이 망한 결과가 됩니다. 그럼 흙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처음에 밀고 나간 장면에서 흙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처음에 두 점머리를 막고요. 빈 삼각을 뒀는데요. 상식 밖에 속수를 놓았다고 해서 계속 우격다짐으로 잡으러 가면 오히려 귀가 잡히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흙이 계속 밀어붙이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백을 공격하는 게 좋습니다. 그대로 이으면 백이 이쪽을 밀고 나가는데요. 다음에 젖히고요. 계속 2단 젖힘을 해서 압박을 하면 이 백은 아주 상당히 괴로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이 두는 이 빈삼각의 속수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으로 두텁게 자신을 보강하고 공격하는 게 좋은 응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응수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상대편이 상식 밖에 속수를 뒀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잡으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점이 역시 또 상대편의 함정수를 피하는 좋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칸 높은 협공을 했을 때 이렇게 두 칸을 띄어서 여기 붙이고요. 이렇게 겹치고 끌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전 설명해 드린 그 모양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쪽을 띄고요. 다음에 이 모양이 생겼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띄게 되면 정수고요. 다음에 흙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변화가 됩니다. 여기를 띄고 다음에 이 요석을 백이 잡는 이런 결과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정석형이죠. 그런데 흙이 이런 정석형을 외면하고 바로 이렇게 밀고 나온 수가 상당히 보기 힘든 함정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무리한 수에 대해서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있는 수가 아주 침착한 정수고요. 다음에 이렇게 둬서 계속 이렇게 2단 젖힘을 하면 다음에 백이 아주 곤란합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 늘게 되면은 막아서요. 여기를 둬가지고 이 백이 죽지는 않겠지만 흙도 편하게 살고요. 백이 이런 과정이 싫어서 이 장면에서 이 단수를 치면 이제는 나가질 않고 끊어서요. 이 빵 때림은 허용하겠지만 이쪽 요석을 잡아서 이것은 백이 큰 손해를 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의 이 빈 삼각을 두는 이 함정수에 대해서는 흙으로서는 급하게 잡으려 가지 말고 침착하게 있는 게 최선의 응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의 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보통 협공하고요. 또는 자기 집을 지키고 이렇게 두는데요. 이번에 배우실 속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속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바둑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쳤을 때 보통은 협공하고요. 또는 자기 집을 이와 같이 또는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깨를 짚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당하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까요? 상당히 고압적인 수인데요. 여기서 일단 봉쇄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면은요,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탈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끊게 되고요.
백은 이 한 점을 사석으로 해서 이쪽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한 점 주고 한 점 잡았기 때문에 백이 그다지 큰 손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 살펴보면은 내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보통인데요. 흑이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흑의 함정수에 대한 아주 비장의 노림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붙여가면은 백이 당황하게 되죠. 만약에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귀를 허용하게 되면요. 벌써 모양만 보더라도 백은 똘똘 뭉쳐서 별게 없고요. 흑은 귀의 실리부터 해서 대단히 활발한 모양이 됩니다. 그야말로 백이 함정에 빠진 그런 결과가 됐겠죠. 그러면 이 붙일 때 반발할 수가 없겠나 하는 건데요.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유일한 반발수입니다. 그러면 흑은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여기서 백이 다음 수가 어렵습니다. 백이 여기를 두고요. 이 한 점을 잡으면은 이 돌은 살게 됩니다. 그러나 흑이 이곳을 빠지면은요. 이 석점이 아주 괴롭게 되죠. 이제 백의 희망은 이쪽을 막아서 혹시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데 있는데요. 그 변화를 살펴보죠.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하나 꼬부리는 수가 좋습니다. 계속 단수를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꼬부리는데요. 이렇게 젖힐 때 백이 곤란하게 됩니다. 빈 삼각밖에 둘 수가 없고요. 이렇게 젖히면은요. 계속해서 젖혀야 되는데 하나 밀고 이렇게 있게 되면 흑은 살았습니다. 흑은 살고 백은 아직 미생이죠. 백이 후수로 살게 되면은 이쪽이 또 장문으로 잡혀서요. 이것은 백이 아주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됐겠죠. 그래서 이 붙이는 수에 대한 백의 반발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흑의 노림수가 상당히 치밀한데요. 이 장면에서 붙였을 때요. 사실은 백에 적당한 반발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형태는 백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그런 결과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처음 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 모양에 어깨를 짚었는데요. 어깨를 짚어서 밀고 나와서 젖혔는데요. 백은 이쪽을 먼저 젖히면 안 됩니다. 이쪽을 먼저 젖히면 안 되고 이쪽을 끊어야 됩니다. 이쪽을 끊는 게 백의 최선의 응수고요. 여기서 흑이 이렇게 후퇴를 하면은 그때는 잡아서요. 이것은 아까 형태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붙이는 수도 성립이 안 되고요. 이 공배가 베어 있습니다. 이쪽 흑도 상당히 엷은 모습이죠. 이것은 흑이 별게 없는 결과가 되고요. 여기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아가야 됩니다. 막아가게 되면 이제 백은 젖혀서요. 단수 치고 중앙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흑이 이렇게 막아가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막아가는 데까지 선수고요. 이제 다음에 이렇게 축으로 몰면 백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흑은 바깥에 두터운 중앙에 두터운 세력을 만들게 됐습니다.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래 흑이 함정수를 썼는데 최선을 다해서 둬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생각보다 이 어깨 짚는 함정수는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력한 함정수를 하나 보셨는데요. 이렇게 상대편이 잘 응수해도 큰 손해가 없는 그런 아주 교묘한 지능적인 함정수도 있다는 걸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어깨 짚어서 오는 수는 아마 보기 아주 힘든 수인데요. 일단 이렇게 나가서 이쪽으로 젖히지 않는 게 중요한 응수법이고요. 끊는 게 좋은 수입니다. 끊었을 때 흑이 이렇게 느는 것은 한 점 잡혀서 흑이 재미가 없는 거고요. 흑은 이렇게 막아가는데요. 역시 단수 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밀어가서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형태는 나중에 이렇게 젖혀 있는다든지 하면은요, 귀에 붙이는 뒷맛 때문에 귀의 맛이 아주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요. 흙도 이 축이 유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축이 유리하지 못하면 이렇게 후퇴를 하는데요. 흙도 뒷맛이 아주 나쁘다는 얘기죠. 백이 이 한 점이 늘어서 흙을 양쪽을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를 끊어서 흙이 축을 몬다 하더라도 이쪽 방면에 축머리를 또 백이 이용하는 그런 즐거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짚는 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밀고 나와서 이쪽을 끊는 게 아주 침착한 수순으로 흙의 함정수를 벗어나는 최선의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둑은 야마다 기묘 8단하고 서봉수 9단이 둔 삼성화재배 세계기전 4강 준결승 중요한 바둑입니다. 그 바둑에서 서봉수 9단이 역시 예측하기 힘든 그런 속수로 승부를 걸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죠. 지금 서봉수 9단이 흙입니다. 흙인데요. 흙은 이쪽 흙새가 엄청나게 지금 두터운 그런 바둑이죠. 거기에 대해서 백이 이렇게 삭감을 지금 서두른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봉수 9단이 다음에 정말 역시 예상하기 힘든 그런 속수를 뒀는데요. 이곳을 이렇게 끼워갔습니다. 이렇게 끼워간 수는 정말 그 상대편인 그 기사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특히 일본 기사들은 어릴 때부터 모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수는 아예 뇌세포에 없습니다. 입력이 안 돼 있는 수인데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여기를 끼워가니까 이제 백은 이렇게 맞고요. 다음에 늘고 이었는데요. 끊어갔습니다. 끊을 수밖에 없죠. 이쪽에도 흙의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흙은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백을 좀 강력히 공격하자는 뜻이었는데요. 이렇게 단수치고 백이 호구를 치니까요. 이 백의 모양이 아주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공격에 큰 이득을 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 반면에 흙이 얻은 소득은 이 한 점인데요. 별로 성과가 없는 그런 결과가 됐죠. 역시 바둑도 여기서 실패를 해서 지고 말았는데요. 흙은 어떻게 뒀으면 좋았을까요? 이 끼우는 수는 지금은 큰 실패를 했고요. 흙은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다음에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요. 이제 미는 수까지도 선수가 됩니다. 그걸 보류하고 이와 같이 들여다보고 이렇게 크게 공격을 했으면 이 백이 수습을 하는 사이에 이쪽 흙집도 좀 크게 확장이 되고 여기도 상당히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뒀더라면은 백도 상당히 어려운 바둑이었을 텐데요. 서봉수 9단이 아까 보신 그 바둑에서 큰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둑도 이겼는데요. 그 이후에 이 바둑이 몇 개월 후에 두어진 바둑입니다. 그 바둑에서 성공이 기억났는지 끼웠는데요. 역시 이 끼우는 수는 이 경우에는 성립이 안 돼서 바둑을 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그 속수로 상대편을 괴롭히는 수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원래 한 칸 뛴 곳에 끼워서 끊으려고 하면 딸을 안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우격다짐의 수인데요. 이러한 속수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팬 여러분도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하신다면 그렇게 상대편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속수의 대응 방법 흥미롭게 보셨습니까? 상대편이 속수를 두면은요, 빈 삼각을 두고 두 점머리를 맞고요. 보통 바둑의 기본도 모르는 하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방심을 해서 응수를 잘못하면 졸지바둑을 망쳐버리는 일이 많이 있죠. 오늘 배우신 그 대응 방법을 실전에 잘 응용하시면 정말 멋진 응수, 멋진 결과를 실전에 얻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